자, 태종 이방원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왕자의 난으로 여덟째 동생이었던 세자 이방석과 그리고 정도전을 제거한 이후 결국 권력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1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 2차 왕자의 난은 뭐냐? 자신의 바로 형이죠. 위의 형이었던 이방간 이방간하고의 권력 다툼 끝에 결국 넷째 항마저 유배에 보내고 난 뒤 결국 모든 권력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일단 둘째 형이죠. 둘째 형이었던 이성계의 둘째 아들이자 자기의 형이었던 이방과가 정종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결국 이 정종도 결국 동생이었던 이방왕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되면서 바로 3대 이방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방원은 어떤 정책들을 펼쳤느냐? 이 정책들도 알아둬야겠죠. 이방원의 정책들. 자, 어쨌든 자기도 사병을 통해서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병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한 군사들이죠.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병을 모두 폐지시켜버립니다. 공신들과 왕자들이 소유한 사병들을. 그래서 국가로 귀속시킵니다. 귀속시켜. 그리고 외척을 제거하는데 이 외척들은 외가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자신의 부인이었던 원경황후 민씨의 4명 형제들을 모두 다 사사시켜요. 모두 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권의 위협이 될까봐 그래서 외척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를 실시해서 왕이 직접 육조를 장악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세종 때의 이정부 서사제랑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아마 표 그려서 설명을 했었던 거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정부를 거친다 안 거친다? 바로 거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왕이 직접 육조에게 명령을 하거나 육조에 직접 보고를 받는 시스템이 바로 육조 직계제다. 이정부 서사제는 아래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그리고 신문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북이죠. 북. 이걸 쳐가지고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듣고자 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신문고를 설치했다. 그리고 뭘 실시했냐면 바로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주민등록. 여러분들은 아직 없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거는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파악하려면 당연히 인구 파악 그리고 군역 확보 하려면은 그러니까 오늘날과 이때 조선시대 실시했던 호패법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세 징수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군역 확보. 왜냐면 이제 신분을 알아야 누가 이제 군인이 되고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호패법을 실시했다라는 내용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우리의 위대한 임금인 세종대왕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세종대왕은 양이 여러분들이 좀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시험 문제에도 여기도 두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서 나오겠고 그 다음이 바로 여기 훈민정음 부분입니다. 훈민정음 부분 여기 서술형으로 나오겠죠? 서술형으로 뭐 어떻게 나올 거냐? 여기 있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훈민정음이라는 그 이름 자체 새로운 글자를 창제했다. 훈민정음이라는 거 다 알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어쨌든 그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가 뭐냐? 자, 당연히 우리 글자가 없으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공식 글자는 이제 한자인데 한자를 일반 백성들이 쓰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글자를 창제한 건데 그게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그 내용 보면 내용을 또 다른 말로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글자의 원리가 어떻다? 독창적이다. 혹은 과학적이다. 혹은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서술형으로 나올 때 이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영향을 보면은 당연히 누가 사용을 했겠어요. 이제 일반 백성들도 했겠죠. 쉽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자보다는. 그리고 당연히
훈민정음의 반포, 나중에 이제 한글로 이름이 바뀌긴 합니다만 민족문화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한글 소설 같은 것도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 문화 발달에 영향을 매우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 쓰면은 좀 창피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는 일단 서술형 이렇고 나머지 한 문제는 뭐냐? 바로 세종의 업적이겠죠. 세종의 업적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일단 세종하면은 유능한 관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바로 집현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집현전. 이게 나중에 결국 세조 때 폐지되긴 하지만 어쨌든 집현전.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태종은 세종의 아버지입니다. 셋째 아들로서 이제 세종이 즉위를 한 건데 이 과정은 복잡하긴 하지만 뭐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 없고 어쨌든 아버지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지만 자신은 이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어요. 자, 이정부 서사제는 이제 누구의 권한도 좀 높아졌다? 이정부의 권한도 높아준 거야. 왜냐면은 육조 직계제는 왕이 바로 육조한테 다이렉트로 명령을 하는데 이때는 이정부, 그러니까 삼정승이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책을 결정했다라는 거. 그만큼 신하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세종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토지에 매긴 세금 제도도 정비했는데 이때 최초로 뭘 실시했다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종 때 가장 유능한 신하였던 바로 장영실을 등용을 하죠. 원래 천민, 관노입니다. 관노 출신인데 능력이 뛰어내서 그를 등용을 하고 여러가지 과학기술 같은 것도 발전을 시킵니다. 영화 천문에 요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자경루 그리고 이제 만원권이 뒤쪽에 있죠. 만원권 뒤쪽에 간이 그리고 해시기였던 앙부일구 그 다음에 추구기 등등을 만들게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세종 때에는 국방력도 강화됩니다. 국방력도 강화되고 국방기술도 강화되는데 신기전 여러분 사진 보여줬을 겁니다. 신기전 이제 이 신기전을 화차에 설치를 해서 1분에 한 100발에서 200발 정도가 나갈 수 있게 하는 신무기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거북선도 어떻게 보면은 태종과 세종 때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그 다음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군 육진을 개척한 이후 한반도의 영토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반도의 영토가 바로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반도 영토. 그 다음에 왜구도 속탕을 하는데 대마도 이제 왜구들의 근거지였던 대마도를 점령을 해서 여기를 소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차지하진 않습니다. 돌려주지만 어쨌든 이 이후에 왜구의 침입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자, 그 다음 농사직설을 간행합니다. 조선의 실정에 맞는 농사법까지 소개를 했고 또 향약 집성방을 간행을 해서 국산 약재와 이를 이용한 치료법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도를 언급하게 되는데 세종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지리서들이 편찬이 됐습니다. 그 지리서들 중에서 이제 독도가 우리의 영토로 기록이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바탕으로 세종실록 지리지가 물론 세종 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세종실록 지리지 편찬의 영향을 듣고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바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독도할 때 뒤에 독도할 때 다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게 고맙죠.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으니까 독도가 우리 땅인 우리 땅인 걸로 일본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세종에서 두 문제 나오니까 서술형 하나, 객관식 하나 나오니까 여러분 정책도 잘 외워두시기 바래요. 어쨌든 세종은 중요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마저 내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